있는지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게, 제가 이제 친구들이 89년생이고 그리고 여기 책에서 딱 언급이 되는 경남 창원 출신이고 서울 소재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다 이렇게 비교를 제 주변으로 하면서 이제 보게 되었고요. 또 시작을 공부 잘하면 치인트, 못하면 복화강이라고 하는데 이 멘트가 되게 정확한 게, 치인트는 뭐 보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서울 소재 대학에서 벌어질 법한 에피소드로 구성이 돼 있고, 복화강은 이제 기안대라고 표상되는 지방대에서 있을 법한 에피소드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실제로도 그래서 한 번씩은 보시면 뭐 공감이 되는지 안 되는지의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실제 그게 둘 다가 각각의 현실을 되게 적나라하게 좀 그려낸 측면이 있어서 한 번쯤 보시는 건 추천드리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 흔히 청년이라고 우리가 많이 활동을 하는데, 실제로 저도 뭐 청년협동조합 이런 활동을 좀 하기도 했었고 했는데, 그런 청년들이 대부분 서울 소재, 수도권 소재 대학 위주로 돌아가지, 대학을 안 다닌 학생이나 지방대학 학생들, 고졸생들, 여기서 고졸자라고 되는 사람들은 배제가 애초에 돼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게 아프게 다가오는 측면인데, 특히 이 책에서도 언급하지만 공부를 못한 본인의 책임이라는 사회 보편 인식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접근하기 매우 힘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도 레퍼런스로 되어 있지만 복합학의 사회학이라는 책도 그냥 술술 잘 읽히긴 하고 해서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다음으로 지방대생과 고졸자라는 주변부에서 이 되게 멘트를 어디서 따오셨는지, 예정된 패배를 맞이하는 지방대생이라는 멘트가 너무나 와닿았는데, 이들이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다수인데도 주변부로 타자화된다는 측면에서 그 소위 저희가 정체성 정치로 얘기할 때의 여성과 비슷한 느낌이 아닌가 싶이 들었는데, 진짜 표로 보여주는 게 계층 격차가 확실하고, 이게 가계소득 격차도 한 2천만 원 넘게 나고 대졸 이상 부모 비율이 2배가 차이가 나길래 실제로 그런가 해서 저도 이제 그 발제 준비하면서 대학 동기 12명한테 물어보고, 그리고 창원에 이제 명절마다 만나는 친구들 7명한테 물어봤더니 대학 동기들은 전부 다 부모가 대졸 이상이고, 그리고 지금 그들 중에 이제 일부러 부자라서 취업 안 한 한 명 빼고는 다 4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고, 그리고 창원 친구들은 안타깝게도 4천 넘는 애가 한 명밖에 없었어요. 7명 중에. 네. 서베이 조사를 다 했군요. 네, 나름 해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이 표대로. 그래서 너무 좀 그랬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가 없다는 측면이 지방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제 오타가 있는데, 대졸 임금은 수도권이 지방보다 높지만 전문대 고졸 임금은 지방이 수도권보다 높은데 표시를 이상하게 했네요. 보시면 그나마 지방에서 창출되는 일자리 다수도 서울 지역 대학 출신이 차지한다는 게, 제 대학 동기 12명이 조사가 된 12명 중에 6명이 지금 지방에 있어요. 대기업 연구소, 지방 연구소들, 주로 뭐 청주나 울산이나 이런 곳에 취직해서 많이 받고 덜 쓰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방 출신 친구들은 뭐 하고 사냐 봤더니, 그 중에 이제 한 친구가 고졸 친구가 있었는데 그 얘기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뒷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취업 시장에서 시골이 된 지방 언급이 나오는데, 제조업 의존도가 높은 지방이라고 해서 뭐 영호남, 충청도 다 이렇게 제조업 비율이 압도적인데, 우리 늘 공부해 왔지만 중임금 제조업 일자리는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고, 그와 반면에 또 서비스업에서도 고소득 서비스업이나 관리직에 있어서의 지방 수요도 같이 감소를 하고 있고, 이 책에선 대표적으로 은행 지점이 줄어드는 얘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신규로 잘 안 뽑기도 하고, 뽑는 와중에 또 그 소위 말하는 명문대생 뽑겠다고 조작도 하고 그러는 거 다들 보셨겠지만, 그래서 이 멘트도 제게 와닿았던 게, 구직 청년에겐 서울 사는 것도 스펙이라고 하는 지점이 진짜, 저는 당장 지방 출신이다 보니 월세로 돈을 써야 되는 순간에 이 친구들은 그 돈으로 스펙을 하나 더 쌓을 수 있는, 그 지점이 정말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이제 또 이런 와중에 탈산업화 쓰나미가 시작됐다고 해서 20대 고용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매우 급감하고 있어서, 특히 경남을 기준으로 봤을 때 확 줄어들고 있어서 실제로 이런가 해서 물어보니까, 이제 아까 그 7명 중에 한 친구가 고졸 친구인데
조리고를 나왔어요. 특성화고를. 그래서 이제 큰 꿈을 안고 서울로 와서 이제 저랑 같이 살면서 10년 동안 버텼는데 월급 200을 넘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업무는 한 14시간, 15시간씩 했는데. 근데 결국 그래서 작년에 버티지 못해서 창원에 내려가서 조선소의 2차 하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용접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배우는 과정인데 이미 월급 300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요새 물량이 많아서 설 때는 못 봤습니다. 조선은 여전히 완전히 경기가 회복됐죠, 완전히.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특이한 일자리는 있지만 근데 그 친구가 말을 해주기를 자기처럼 20대가 아닌 남자가 거의 없대요. 보통 그냥 하던 사람들이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신규 진입이 매우 실제로 적다고 하더라고요. 뭐 근데 그게 통계적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볼 수 있고 근데 또 와중에 도소매업이나 숙박 음식점만 계속 늘고 있다는 게 지방들이 점점 이제 안 되니까 지방자치를 핑계로 관광 이런 데 투자를 많이 하기도 하고 여기서의 도소매업과 숙박업종은 지방의 하나인 거죠? 네. 전국이 경남이에요. 경남. 예. 네, 여기서 경남이었습니다. 그래서 경남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난주에 강릉을 잠시 다녀왔는데 경포대 앞에 이미 호텔이 다 지어졌더라고요. 해운대처럼 변했더라고요. 근데 해운대도 아시다시피 고층의 그 호텔들로 가득 차고 그래서 지방에는 사람은 안 살고 호텔만 사는 느낌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일자리 늘리기 사업을 계속 한다고 했는데 그 일자리는 실제로 40, 5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많지 20대, 30대 청년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가 거의 없었는데 지방으로 갈수록 이제 그 명절 때 모이는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가 결혼 상대를 찾아야 되는데 당장 나도 일자리가 변변치 않을 뿐더러 상대방도 일자리가 변변치 않기 때문에 결혼을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또 고민의 층위가 달랐던 게 아까 4천 이상 받는다는 서울에서 만난 친구들은 집이 없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 지방에 있는 친구들은 집은 다 있는데 결혼을 못하더라고요. 그건 좀 특이한 차이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이제 고졸이 투명인간이라고 언급되는데 고졸 미취업자가 연 10만 명씩 배출이 되고 그 중에 일반고 졸업자가 8만 명씩 배출이 되는데 이 중에 50%만 상용직이 된다고 그러니까 취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취업을 대부분 못하고 취업해도 비정규직이나 그런 데가 절대 다수가 되고 그리고 고졸 취업자들이 취업을 해도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 수준에서 월급을 받고 있어가지고 근데 이런 부분들은 도저히 언급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을 어떻게 찾아볼까 하다가 저희가 이제 작년에 교육청에서 특성화고 홍보를 열심히 했거든요. 지금 일말의 죄책감도 조금 들긴 하는데 그 친구들 중에 우연히 연이 닿게 된 친구들이 있어서 그 친구한테 이번에 발제 준비하면서 주변 친구들이 뭘로 먹고 사느냐 그래서 고소득자 친구들이 뭐가 있냐 했더니 요즘 제일 돈을 많이 버는 친구들은 라이더들이래요. 그래서 특성화고 졸업하고 그냥 라이더 해가지고 열심히 뛰어서 막 300 이상 찍는 친구들 고졸 친구 중에 네. 고소득인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고소득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실제로 한 4,500 이상 받지 않아요? 하기 하기 나름이에요. 나름이죠. 네. 학생이 한 300 정도 잘 버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시켜 드시면 될 것 같고. 아,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사람들이 미래가 없는 이유도 되게 문제였던 게 경력직 인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말했던 창원 친구들한테 물어보니 진짜 경력 인정 안 해주냐 했더니 진짜로 경력 인정이 안 된다. 그래서 한 친구가 걔는 선반을 전공을 했거든요. 선반을 뭔지 모르지만 그냥 모르는 그냥 분들이 같아요. 많아요. 아시죠? 선반은? 네. 그래서 선반을 전공했는데 제조 기술 종류 중에 하나예요. 기계 종류 중에 네. 하나예요. 네. 금속 가공. 네, 네, 금속 금속 가공. 가공하는 네. 걸 전공했는데 10인 미만 기업만 3년씩 4년씩 있다 보니까 계속 들어갈 때마다 새로 신입으로 들어가게 됐대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월급 얼마냐고 물어봤더니 네, 200 조금 넘는다고. 벌써 12년 차, 11년 차 이렇게 됐는데 선반을 11년 했는데 이게 조금 넘는다고. 그래서 이게 무슨 상황이냐 했더니 자기가 기술이 없다 이렇게 자기 탓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된다 했는데 자기가 처음 들어간 게 가족회사를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3명짜리 가족회사를 들어갔고 거기서 오래 있다 보니 그 다음 회사 갈 때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 네가 배운 기술은 기술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그리고 수습기간 1년 적용받은 적도 있대요. 이게 막 다양하게 착취를 당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음식 주점 호텔 등에서만 고졸 취업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급강하고 있다는 계속 얘기가 됐고요.
그래서 그런저런 이제 이유들로 워킹 푸어의 주 공급자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는 회전문 함정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한번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어렵다 라는 게 문제였더라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게 아까 그 선반한 친구가 되게 안타까웠던 건 그래도 회사를 다니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샀을 거잖아요. 근데 하필이면 샀던 게 이제 창원이 집값이 가장 고점일 때 산 거예요. 지금 반토막이 나서 헐. 네 거의 참 네. 경남에서 창원은 계속 올랐더래. 네. 그래서 그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3억에 샀다가 지금 1억 5천이 돼가지고 어디가? 창원에 창원. 네. 30평짜리가 원동기 가행되면서 그렇게 돼서 되게 매우 슬퍼하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주변 친구들이 참 그렇다는 게 이걸 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 문제청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가에 있어서 고졸이나 지방대생도 있다라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